읽기도 편한 상태에서 내가 놓쳤던 사실관계, 내가 놓쳤던 의미관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반복 독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3대3에서 요 정도의 폭을, 3대4에서는 조금 더 긴 폭을, 3대5, 3대6을 가지고 좀 많은 폭을 반복해서 읽히면서 그 아이한테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3대3에서는 사실을 정말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3대4쯤 되면 추론이 버텨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3대5가 되면 정말 비판이 버텨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서 내가 놓친 추론이 없는지, 내가 놓친 비판적 사고가 없는지를 아이한테 계속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다 생각하고 현재는 3대는 100% 읽기를 하는 거라고요. 100% 읽으면서 아이는 내가 나름 3대 3, 4, 5, 6에서 반복하면서 느꼈던 그 독서의 방법을 한 번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 독서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유창성을 확대시켜서 아이가 읽기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맞고. 그럼 시간 관리를 왜 할까요? 여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어떤 기능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능을, 기술을. 어떤 말이냐면 다독을 하면 독서의 방법은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냥 많이 읽으면 돼요. 독서는 경험에 의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 학원 아니고 그냥 집에서 읽어도 되잖아요. 다른 데서 읽어도 돼요. 근데 왜 우리는 3번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죠? 여기는 리드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왜? 아이한테 우리는 적용해서 관리하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 3분 관리를 하고 집중 독서를 하니까 3분 관리를 하는 도중에 아이가 얼마나 지구력이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었잖아요. 네. 지구력이 9분, 12분, 15분, 18분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아이의 집중력이 어떻게 보이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언제? 우리는 100%가 넘어가면 쪽수의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죠? 자유롭게 책을 읽히겠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아이의 능력이 아직까지 자기가 독서를 하면서 이해도를 받아들일 능력이 안 되는 아이한테 집중 독서와 3분 독서를 시켰고요. 아이의 독서 방법이 개선되지 않은 아이한테만 시킨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로운 독서를 시키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독서를 시키는 거예요. 단지 걔가 3분 관리를 받고 시간 관리를 받는 이유는 뭐죠? 아이의 독서 능력이, 이해도가,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 모자라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거든요, 원래. 명확하게 하시면 집중도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도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도 원장님들이 먼저 느끼셔야 되는 거고, 왜 드라마나 영화는 반복해서 3번 보고 하시면서 왜 똑같은 책을 재독하고 삼독했을 때 느낌을 안 느끼시냐고. 재독은 정말 좋은 거예요. 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70% 기준으로 책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정말 3코스까지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저는데 그래 4코스 팝업이 떴어요. 그럼 저 같으면 벌써 아이가 한 번이나 두 번 읽으면서 전부 다 70점이 넘어갔으니까 그까지 왔겠죠. 그죠? 근데 저 같으면 그때 무엇을 할 거냐면 70이 안 나왔던 도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60, 50에 있다가 그냥 놔두고 넘어간 도수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걸 다시 읽히겠습니다. 4코스 가라 그래도. 왜요? 그 아이는 그때쯤 되면 그 책을 읽을 때 사실관계를 파악할 능력이 되고요. 추론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비판적 사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못했어요. 3레벨 초입에 못했지만 중간에는 못했지만 3레벨 거의 마치는 순간에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는 그 책을 재독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다음 레벨을 갔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과정의 싸움이에요. 과정의 싸움. 독서는 학습에 맞추려고 학년에 맞추려고 막 땡겨 올라가면 그 아이 단계에 맞는 것도 우리가 빨리 하잖아요. 어차피 3학년 3레벨 때 우리는 추론하고 있고 4레벨 때 우리 벌써 비판 들어갔으니까 우리 4레벨까지만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중학교 읽기 기본까지 가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교육과정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4레벨까지만 1차로 가면 거기까지 가서 5레벨에서 사실과 추론과 비판을 아울러서 읽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문제로 확인하고 우리가 총평첨상을 통해서 아예 첨삭화 시키면 우리 그 능력 말씀되잖아요. 우리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더인
우리는 남들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어요. 근데 우리 그 많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거. 집중력도 시키고, 지구력도 만들고, 그리고 독서방법도 개선시키고, 말대로 직관력도 그냥 일반 직관력에서, 단순한 직관력에서 나중에 구조화시키는 구조 직관력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사추비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모든 어휘는 교과어휘예요. 그죠? 학년별 교과어휘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3학년 갔을 때 가장 힘든 건 어휘의 빈도나 방법이 어휘의 빈도나 숫자가 2배나 1배 반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초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가잖아요. 중등부로 넘어가잖아요. 양이 3배로 늘거나 2배로 늘어나잖아요. 어휘의 수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가장 못 읽는 이유는 3학년, 4학년 때 받아들이지 못하면 5학년, 6학년 때 교과서를 못 읽는 거예요. 중학교 와가지고 어휘를 우리 같이 꾸준히 책을 통해서 아이들 습득시키지 않으면 아이는 중학교를 가면 그 책을 교과서를 못 읽는 거예요. 우리 그걸 이 안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독서방법, 남들이 맨날 말하는 독서방법. 그럼 이 독서방법도 보세요. 남들이 우리 책 다 알아요. 그죠? 그 책 갖고 다독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리더인이 참여해서 없네요. 그죠? 우리 집중 독서하는 거 다 알거든요. 시간 관리하는 거 다 알아요. 남들. 그들도 우리 책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우리 차별성 없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차별성이 뭐가 있죠?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은 우리는 3번으로 관리해가 읽히면서 이 관리하는 것 따라서 어떻게 하죠? 앞에 4시간을 비교해서 그 데이터 값하고 오늘 처음 읽은 거 1독하고 다시 읽은 거 2독을 색깔별로 표현해주죠. 읽을 때마다. 네. 읽고 나면 비교해서 빨간색으로, 회색으로, 녹색으로 구분해서 보여주잖아요. 너 지금 앞에보다 정상적으로 읽었다 하면 그냥 회색. 정상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빨간색. 너 좀 빠르다 싶으면 녹색으로.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읽었을 때, 두 번째 읽었을 때. 난 벌써 이렇게 읽는 게 정상적인 걸 내가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비교해야 되죠? 정보 처리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읽는 집중 독서에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또 어머니 지금 또 많이 했죠. 독서 활동을 기록하자고 했잖아요. 독서 활동을 또 어떻게 기록해요? 3분 관리를 하자고 했거든요. 자율독서도 돼요, 물론. 근데 자율독서는 제가 말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집중독서만 말하는 거예요. 집중독서에서 3분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매 3분을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매 3분 안에서 지구력과 방법과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게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그리고 우리가 독서 활동을 가지고 이제 남들하고 다른 독서 방법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요. 읽혀가는 과정 안에서 그 문제와 읽히는 과정 안에서 이해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다독이라는 거, 왜 그래도 기본은 읽어야 되는 많은 건 이 수능 때문인 거잖아요. 수능이 지금 예전에 28,000에 나오다가 26,000, 25,000 갔다가 다시 27,000에 넘었거든요. 그럼 이 수능은 결국 뭐예요?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표현해서 내 거화시킨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국어 능력이거든요. 어느 능력이? 국어가 되어야 수능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린 그걸 끊임없이 읽기로 덤비고 있고 읽기를 정리한 거고 정리한 걸 다시 읽고 있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능의 80분이 그죠? 우리 28,000자를 해결하려면 28,000자 나누기 80분 하면 분당 글자수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게 350자 나오거든요. 350자는 1독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중요한 그 시기에 350자만 읽어 한 번만 읽어서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2번은 읽는다 칩시다. 2번 읽으면 700자예요. 그 수능 그냥 다 읽는 데가 700자 이것도 지금 읽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를 풀려면 뭐 초등학교 때 그거치 그냥 텍스트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중학교 거치 한 20-30%만 신경 쓰면 밖에 있는 거 생각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능은 5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50% 이상을 지문 외에서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비교하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면 평소에 내한테 그만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읽으면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패턴화 작업이 나한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시간을 계산하니까 우리 한 1200자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OMR 카드도 적고 답안지도 적고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1200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뭐죠? 아이들 기본적으로 수능을 하려면 필요한 게 비문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렵다 하는 이유는 뭐죠? 어휘잖아요. 그 어휘도 우리는 향상시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사실처럼 비판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이들 어떻게 하죠? 읽으면서 중요하다 안 하다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모든 능력을
직독직해도 우리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능력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듣기 트레이닝,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 읽기 트레이닝 모든 걸 하면서 정보 처리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해요. 모든 수행에 관련된 훈련을 끊임없이 해요. 언제? 매 시간만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만. 여러분들은 책 읽으면서 끊임없이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아이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를 대응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장문에 대한 독서를 가지고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이 단문의 독서, 우리같이 독해 트레이닝과 읽기 트레이닝 이 단문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할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하죠? 많은 텍스트를 많이 보여주고 그 정보를 익숙함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패턴화시키는 거가 훈련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많은 정보의 패턴을 똑같은 짧은 단문을 가지고 보여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장문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아예 기본적으로 그 능력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독해 트레이닝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의 방법적인 건 그냥 우리가 맨날 말하는 매뉴얼이나 영상가 보시면 다 있을 거고요. 저는 여기 중요한 건 한 개 있어요. 이 훈련에서도 우리 기초적인 방법이 있었거든요. 읽기 트레이닝 이것까지 목표가 뭐죠? 7개 중에 5개는 맞아야 된다. 맞죠? 그건 뭐예요? 정독률 71%는 나와야 이 차례를 넘어갈 수 있다. 맞죠? 그러면 4번까지는 뭐예요? 7개 중에 6개는 맞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85%의 정독률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독해 트레이닝 어떻게 하죠? 100%다 알아야 할 수 있다잖아요. 71%가 되어야 넘어갈 수 있고 85%가 되어야 넘어갈 수 있고 100%가 되어야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죠? 아이의 독서 글자 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적용하고 이걸 우리는 또 어디다 적용하려고 한다고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같이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트독터가 독해력 향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문해력도 향상시키고 독해력도 향상시키고 직관력도 만드는 거 맞지만 부수적으로 우리가 읽는 책의 기준도 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결국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거 시키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수능 때문에 하는 거죠. 솔직히 교과서는 거의 비문학 지문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죠. 문학 지문 몇 개 빼고 다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좀 과장되게 설명한 것도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 1레벨에서 어떤 걸 테라피를 먼저 하죠? 테라피 뭐부터 시작하죠? 1레벨에서? 입문부터 하죠. 입문을 하고 문학을 하죠. 3레벨까지는. 그죠? 그러면 그럼 입문은 문학이에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의 비자는 무슨 글자예요? 안일비라면서요. 문학이 아니면 비문학이라면서요. 그러면 입문은 문학이에요?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은 이상한 소리를 할 거라고. 비문학이 전에 문학은 아니니까. 네. 맞죠? 네. 근데 우리 1레벨, 2레벨은 솔직히 그게 역사나 뭐 경험이나 철학이나 뭐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서 아주 뭐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한 건 아니잖아요. 인문이라고 말하기엔 약간 모자라죠. 아니 솔직히 많이 모자라죠. 왜? 그들 인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인문에 가까웠으니까 인문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3레벨쯤 되면 4레벨쯤 되면 우리 인문은 정말 인문 같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인문은 정말 비문학 맞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 1레벨, 2레벨, 3레벨에서 비문학부터 읽히는 거 맞죠? 리드인의 비문학이 약한 게 아니고 비문학에 어휘가 없어서 그냥 그 인문을 비문학이라고 하면서 도서 구분을 했던 것 뿐이지 리드인에서는 비문학 도서가 문학 도서보다 많거든요. 맞지 않나요, 원장님? 많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는 뭘 읽히고 있는 거예요? 비문학을 읽히고 있는 거예요. 문학은 우리는 어디에 쓰죠? 그냥 리드인의 의사추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이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만 활용할 뿐이에요. 우리는 원래 계속 비문학만 읽히고 있어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맞죠? 결국은 수능은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지 핵심을 파악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조화시키는 이유가 뭐죠? 아이한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구조적으로 묻는 이유가 뭐죠? 구조화 작업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아이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얘하고 엮어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 추론하는 능력, 비판적인 사고를 우리가 텍스트 안에서 비교하면서 읽는 능력을 만들어주려고 우리는 구조집 과정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리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리더인에서 1회가 다음에 원래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1에서 리더인을 7레벨, 8레벨까지 가고 아이가 예비 중3이 되면 언어 능력을 1등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의 뽕을 우리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아이가 텍스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만들어 왔거든요. 1년, 2년을 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매년 아이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 아이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원장님들도 이제 원장님 학원에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해보실 때 됐으니까 해보세요. 아이들 나옵니다. 그러다가 만약 저희가 내년에 문법을 보탤 거거든요. 여기다가 문법을 보태면 우리 이제 목표가 어떻게 바뀌냐면 예비 중3 전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언어 능력 1등급으로 만든다.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비 중3 이전에 언어 능력 1등급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중학교 끝날 때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이가 자기 주도로 다른 과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한 과목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니까 결과가 3년째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드시면서 저같이 말씀하시라고요. 저는 벌써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이 장문의 독서를 가지고 우리는 직관력도 만들고 집중력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거의 요것만 갖고 하잖아요. 단문에 대한 독해력만 가지고. 단문 가지고 끊임없이 패턴 연습하는 거고 우리는 장문을 가지고 아예 완전히 틀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원장님 사이트입니다. 아이 사이트네요. 아이 사이트예요. 아이 사이트에서 아이가 이제 책을 읽습니다. 추천 테라피를 쭉 뜨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선택 테라피에서 원장님들이 선택해 주신 도서만 오픈됩니다. 요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보세요. 도서 정보라고 있어요. 책에 들어가면 책 속에 저자 속에 읽기 전 나라 중에 독서 구청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원래 그죠? 도서 지표를 클릭하면 이걸 아무도 안 보셨더라고. 원래 도서 지표라는 게 옆에 있었어요. 원장님. 그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학년별 읽은 수 그리고 이해도 영역별 비교 차례별 이해도가 가리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거기 분명히 우리는 이 이해도 값을 넣어놨거든요. 차례별 이해도 값을. 읽기 전에 이거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줬던 1200만 건의 데이터로 도서가 분석된 자료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똑같은 건 또 하지만 6개월, 7개월, 8개월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독서활동의 기록을 가지고 제가 얘가 읽기 전에 읽을 수 있다고 어떤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아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전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도서 정보를 보고 도서 지표를 봤잖아요. 새롭게 바뀌는 사이트는 원래는 바뀌어진 사이트를 갖다 놓고 제가 설명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달 안에 바뀌어질 그 사이트에서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독서활동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클릭하면 시작 페이지 뜨고 끝 페이지 뜨고 자율독서, 집중독서 이렇게 되고요. 자율독서에서 읽으면 가운데는 1년 주기라고 뜨고요. 집중독서에는 가면 그냥 시간이 쭉 가서 3분까지 가고 그렇게 종료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3분까지 가고 딱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면 그냥 종료 버튼 누를 때까지가 계속 가만히 있어요. 3분은 종료된 시간 안에서 얘가 종료를 누르고 쪽수를 적어야 완료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아이가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알람 소리 나거든요. 근데 애들은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 관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3대 3, 4, 5, 6으로 아이의 기록을 보여줘요. 근데 이 기록은 어차피 원래 학습장에 있던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발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 음영이잖아요. 여기. 예? 아이가 5P 미만으로 읽고 있다를 표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보통 한 7쪽, 8쪽, 9쪽, 10쪽씩 읽는데 11쪽까지 읽는데 얘가 갑자기 5쪽 미만으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의 독서 지구력이 3대3이나 이런 구분이 잘 안 된다고 우리가 3대3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분명히 두 번째 줄을 가면 무조건 빨간색 음영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요? 지구력 없는 아이한테 우리 책을 계속 읽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시죠? 원장님이 옆에 가서 툭 건드리면 다시 또 읽어요. 왜요? 집중력이 다시 생긴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애한테 쪽수가 딱 떨어지면 색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딱 보여주면 아 내가 좀 떨어졌는 모양이네.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고 딱 읽으면 다시 읽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매 타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글자 수로 몇 쪽 읽었다고 나와요.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몇 쪽이라고 나와요. 그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빨간색 테두리인데 이 빨간색 테두리는 독서 지구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집중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3대 5잖아요. 원장님?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읽었던 기록을 다 계산을 해서 몇 쪽을 읽었다고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다섯 번째가 우리가 평균을 비교하는 건데 다섯 번째를 어떻게 하죠? 다섯 번째 비교를 했을 때 얘가 70% 미만이거나 쪽수가 130% 이상 초과가 되면 아 얘는 독서 지구력이 없다. 집중력이 없다. 왜? 이게 쪽수가 떨어진다는 건 아이가 읽는 힘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지구력이 없는 거고요. 아이가 쪽수가 너무 많다는 건 덤벙덤벙 대충대충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구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3대 5일 경우에는 앞에 4개, 3대 3일 경우에는 앞에 2개, 3대 4는 앞에 3개를 평균 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해주면 우리는 아이의 독서 지구력과 집중력을 매 타임, 매 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16회라고 말했잖아요, 원장님. 네.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거. 근데 원래 회차는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하셔야 될 방법은 뭐냐면 얘가 테두리가 안 쳐진 다음에 지구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테두리가 안 쳐졌다는 건 안 쳐지고 나서 최소한 이틀, 2번 정도 했을 때 테두리가 계속 안 쳐지면 얘는 이제 15분의 독서 지구력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15분이 유지되고 있는 게 보이면 3대 6으로 가는 거예요. 3대 3을 했는데 5일차 만에 얘가 벌써 이 세 번째 게 완성돼 버렸어. 그러면 한 이틀 정도 더 해보시고 계속 유지되면 그냥 3대 4 가시면 돼요. 16이라는 숫자는 그냥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던진 자료지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교육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독서 지구력이 나오면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다들. 근데 여기서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테두리가 없어지고 3일이 되면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건 언제까지 관리한다? 얘는 언제까지요? 얘는 3대 6까지만 관리해요. 왜? 3대 6까지는 3분씩 올라가죠 우리 독서 지구력이. 근데 3대 6에서 3대 n으로 가면 24분으로 바뀌잖아요. 18분에서 24분 바꾸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3대 6에서 100% 가면 100%에 가서는 적절한 숫자로 읽히시고 넘어가면 돼요. 적절한 숫자로 16회 이상 읽히시고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3대 6까지는 이 테두리를 확인하시고 지구력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었다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가 넘어가는 거 단계가 딱 되면 그때부터 아이가 자유롭게 읽을 거니까 그때부터 쪽수의 제한도 없으니까 그 안에 지식이 되는 책을 그 아이가 지혜로 만들고 백인지식으로 만들 거니까 우리 그런 책을 이걸 통해서 매 타임 3분마다 관리하는 거예요. 얘는 언제까지 가냐면요 100%까지 그래 3대 N까지만 음영이 뜨는 거예요. 3분 관리가 언제까지 한다고 100%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 3대 N까지만. 그게 지나가면 이런 음영도 안 보여요. 왜요? 그때부터 쪽수의 제한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아이의 정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책자에도 있는 거고 나눠주는 책자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대 6까지만 있는 거고요. 3대 6까지 있는 게 뭐죠? 지구력, 테두리. 그리고 이거는 뭐 보세요. 3대 N까지 돼 있죠. 3대 N. 이게 뭐라고요? 독서활동 5P 미만.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5P 미만하고 70% 미만, 130% 초과는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적용한 데이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변경시킬 수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데이터가 계속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 보고 우리가 수치값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는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3대1을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 차례별도 똑같고요. 이거는 원장님 사이트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읽어가는 과정을 하다가 보면 제 앞에 이제 여기 독서 활동 관리가 있어요. 아까는 독서 테라피를 보셨고 활동 관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카드가 밑에 쭉 뜰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에 대한 모든 관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는 지금 몇 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다 있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직 얘가 읽은 기록이 없으니까 몇 분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6개월쯤 뒤면 아니면 7개월이나 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측으로 줄 수 있어요. 안 읽어도. 너 어느 정도 걸릴 거다. 학년 평균은 이 책 읽는데 몇 분이 걸리고 레벨 평균은 몇 분이 걸린다고 줄 수 있다고요. 그럼 사전에 정보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록을 만들어내면. 앞에 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죠? 봐요. 이름, 아이 마라톤, 그리고 아이가 읽고 있는 책, 남은 시간, 독서 방법, 그리고 5P 미만이 몇 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클릭을 딱 하면, 요 카드를 클릭하면 딱 바뀌어요, 뒤로. 3분 읽기 몇 번 했고, 독서활동 어떻고, 5P 미만 비율은 어떻고, 독서활동 부족격은 어떻다고 딱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이의 모든 기록을 보고 관리하고, 수업 전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활동 중에는 아예 독서 활동의 관리 기록이 원장님 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다시 보기 계속하면 그러면 그 아이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서관에서 아이가 책을 읽는데 이틀째 읽을 수 있잖아요. 첫날 아니고 이틀째 읽으면 우리 이 아이한테 그 전날 데이터를 그 아이가 먼저 보게 만들어요. 얘는 지금 3일차 읽었는데 3일차 이틀째 읽을 때 그 앞에 데이터를 클릭할 수 있잖아요. 이 날짜를 클릭하면 이 아이가 그 전날 읽었던 형태가 나와요. 3분씩 이렇게 읽었는데 쪽수도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얘한테 뭐가 목적이 생겼죠? 너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계속 7쪽, 6쪽, 8쪽 이렇게 읽었는 거 보니까 난 7쪽은 읽겠네. 오늘은 7쪽 이상 읽으려고 노력해봐. 열심히 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해도 기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해도 기반으로 문제도 내고 있고 이해도 기반으로 만든 상태에서 독서 방법을 개선시키는 걸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아이의 능력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그걸 이렇게 3대3 색으로 표시하면서 계속 쪽수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대5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얘가 진단을 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진단하고 나면 테라피 이렇게 나간다고. 원장님, 그러면 정말 이 말이 맞잖아요. 아이는 그냥 책을 읽었잖아요.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됐죠? 책을 읽으면서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사실처럼 비판을 못하고 그걸 아우로서도 읽을 수 있고 사고도 확장할 수도 있고 구조직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단계를 아이는 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읽고 있는 거 3번의 관리,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지구력은 있는지, 집중력은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든 걸 누가 읽어요? 아이의 모든 상황을 우리 리드인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읽어나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매 시간 매 타임마다 확인하면서 아이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리딩인 거예요. 그 사이트의 목표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못 쉬겠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쭉 할게요. 네, 당연히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원래는 왜 여기 가운데 있냐면요. 얘가 있다는 말을 가운데 잠시 실어서는데 정리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채점하기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거 아이하고 결과 매칭되는 거 있고 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사이트 목표라는 거고 회원 등록할 때 원장님들이 그 학부모님 등록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그건 일단 뺐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학부모님 나중에 동의 안 해주시면 그분은 그 아이는 리더인을 쓸 수 있는데요. X를 못 써요. 우리가 정보를 줘야 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거기 있는 창에서 있는 걸 가지고 동의 요청을 하시고 그 승인이 바뀌어야 그 아이는 리더인 말고 X에서 쓰는 X 독터를 쓸 수 있고요. 비문학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결국은 동의를 받을 거예요. 회사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도 정보를 주고 받는 게 되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책자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말대로 이게 또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번 사이트에서 포인트거든요. 독서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뭘 하나 떼었습니다. 왜 떼었을까요? 제발 이제 집중 독서 좀 하시라고. 자율독서는 9분 미만이면 하셔도 돼요. 시간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근데 9분이 넘어가면서 제가 자율독서 말고 집중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독서의 이유도 말씀드렸고 3분 시간을 관리도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시고 원래 우리 학원은 그렇게 읽는 거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아이의 이해도도 빨리 향상시키고 아이의 독서 방법도 빨리 진화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자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아이의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말 집중 독서로 전환하셔야 돼요. 그걸 하려고 독서 활동을 태블릿으로 기록합시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원장님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찍어 놓으시면 아이 앞에서 태블릿이 알람도 울리고 번쩍번쩍 떠가리고 막 하거든요.
깜빡깜빡거립니다. 지금까지 깜빡하면 안 그랬잖아요. 지금 깜빡깜빡 기록도 넣어놨대. 그래서 아마 들어올 거예요. 또 깜빡깜빡도 하고 알람도 나오고 그럼 아이가 알아서 숫자 넣고 그냥 키나면 가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모든 기록만 해주면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원장님들은 우리하고 같이 테라피를 아이한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제가 읽고 진단까지 했습니다. 이제 읽고 우리 글쓰러 가보자고요. 현재 글쓰러 가보면 사이트에서 바뀐 거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 뭔지 아세요? PC에서 쓰기입니다. 그죠? 네. PC에서 쓰는 거거든요. 요거 말고 나머지 기능은 똑같아요. 요거 그냥 이거 누르면 우리 현재 노트 등록하듯이 등록하시면 돼. 근데 요거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서 이렇게 독서노트 양식지가 떨고 직접 원으로 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네. 태고도 안 되고요. 수정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아이의 손으로 적는 글을 필요해서 우리 학원에 사람들이 보내신 거거든요. 학부모님이. 그럼 우리는 가능하면 그냥 아이가 종이에 써서 그냥 스캔해가 올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회사는 솔직히 여기다 텍스트 적어주시면 좋죠. 바로바로 다 읽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읽으려고 벌써 2년 동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읽을 거거든요. 320만 건의 데이터 언제는 자료화시킬 거라서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굳이 여기 안 적어줘도 된다고. 이 잘못하면 수업이 조금 컨트롤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첨삭에 대한 기준 예전에 옛날부터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우리는 5레벨까지 아이한테 뭘 해야 되죠? 글쓰기를 유도해야 됩니다. 아이는 글쓰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에 익숙한 아이고 손으로 무엇인가 적는다는 자체를 거부할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그럼 그 아이가 그냥 가장 쉽게 무엇인가 글을 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칭찬해야 돼요. 야, 너 잘한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 아, 적기 힘들어? 아, 적기 힘들면 더블독스 토론방 가면 이런 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한번 모방해봐. 흉내내기라도 한번 해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이렇게 흉내내기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 변형시키고 그걸 자기한테 맞게 그걸 변형시키는 과정 안에서 재창조시키면 되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면 5레벨까지 어떻게든 글을 쓸 수 있게 끌고 가야 됩니다. 칭찬만 하면서.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우리가 2021년 여름에 심화첨삭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 심화첨삭에 들어오면서 우리 어떻게 바뀌었어요? 6레벨부터 심화첨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뭘 하죠? 내용적, 형식적, 문법적으로 11가지 항목을 놓고 아이한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질을 시작했어요. 나쁜 말로. 자, 보세요. 광명입니다. 광명이에요. 광명이 글쓰기 대회가 있었는데 얘가 1등, 얘가 잘 쓰고 싶다면 1등, 얘가 시계가 2등, 독서보다 좋은 학력이 없다가 3등이에요. 선생님은 얘가 정말 1등이래요. 얘한테 그냥 포인트를 5점 줬어. 얘한테는 3점을 주고 얘한테 1점을 줬거든요. 저는 거꾸로 저는 얘가 잘 잤어요. 5점, 3점, 1점을 줬어요. 원장님은 내가 5점, 3점, 1점을 줬어. 이 원장님은 얘가 5점, 3점, 1점을 이라고 줬어요. 다 심사위원이 막 점수를 내서